앞선 영상에서 대한민국 배터리의 녹록지 않은 현 상황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배터리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 배터리의 근본적 경쟁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기술적으로 대한민국을 크게 앞서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중국이 보유하거나 일찌감치 해외에서 확보한 광물, 혹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덜 빡빡한 규제, 그리고 정부 지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므로 오늘 영상에서는 배터리 자체의 기술적 부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사실들이 대한민국 배터리가 중국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지 정부의 전기값을 내려달라, 생산 보조금을 지급해달라, 혹은 세금 깎아달라는 요구는 마치 인공호흡기를 평생 끼고 살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큰 부담을 주는 산업이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중국의 2차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셀-투-팩이란 기술, 즉 기존의 프리즈매틱 형태의 전지보다 월등히 큰 2차전지를 제조한 후 모듈이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형 셀들을 모아서 팩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모듈을 거치지 않으며 배터리 간의 연결이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미 2020년에 도입하여 배터리 팩의 무게와 부피를 감소시킴으로써 LFP의 낮은 밀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라는 의미는 저급을 넘어서 중급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시장 중 일부를 LFP라는 값싼 양극재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잠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테슬라 모델 3의 일부 모델에도 이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중국 2차 전지 회사들, 그 중에서도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비아디나 CATL이 셀-투-팩 기술을 전기자동차에 적용하지 못했다면 비아디가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은 대형 전기버스밖에 없었을 것이며 CATL 역시 3억 개의 양극재를 사용하는 2차전지 시장에서만 의미 있는 점유율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아니 배터리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비아디란 이름이 아마 낯설었을 것입니다. 비아디가 출원한 특허 개수는 작년 기준으로 48,000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앞에서 설명한 셀-투-팩에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무용지물인 특허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이 중국이 집중했던 LFP가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만든 핵심 중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집중적으로 셀-투-팩 개념의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세계 각국에 관련 특허를 계속 변형시켜가면서 출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특허에서 허렁이라는 이름의 엔지니어가 주 발명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을 이렇게 다양한 변형을 주면서 출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처음 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비아디가 얼마나 이 기술에 목을 메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친 김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헐롱이라는 엔지니어가 셀-투-팩에 관련된 특허 출원 시기는 2019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셀-투-팩 개념이 적용된 배터리 팩이 2020년 4월에 제품이 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허 출원 시기와 단 9개월의 갭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헐롱이라는 엔지니어는 셀-투-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특허하기 이전에는 리튬이온 전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태양광 패널에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헐롱이 태양광 관련 부서에 있었지만 그가 출원한 특허 제목을 보면 그의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셀-투-팩 개념을 도입하기에 아주 적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제목에서 솔라셀이란 단어를 2차 전지로 바꾸면 동일한 기술적 맥락이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배선을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여 효율이 높은 태양광 모듈을 제작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2차 전지로 투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 이동 후 채 3년이 안 되어 출원한 특허가 바로 셀2팩 특허이며 특허 출원 후 9개월 후에 제품 출시가 됩니다. 이것을 짧은 스토리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2차전지와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얼마 전 이동한 헐롱이라는 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 LFP의 낮은 에너지 밀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기계적 강도가 높은 재질로 제작된 모듈을 모아서 다시 팩을 제조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업계가 해온 일인데 2차전지 이자도 모르는 놈이 모듈을 제거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길쭉한 형태로 2차전지 셀을 만드는 것이 이 기술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길이를 90cm 늘리자고 합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몇 배나 길고 용량이 큰 배터리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친구 태양광 쪽 부서에서 이동했기에 배터리에 관련된 경험은 기존 멤버들보다 훨씬 모자란 친구입니다. 비아디의 보고 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기존의 생산 라인을 전부 뒤집어 엎는 작업이 뒤따르며 기존 고객 혹은 비아디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부서와의 협의도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한 셀2팩 개념의 배터리 팩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 전기 자동차까지 한순간에 만들어내고 맙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이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벌어졌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동일한 결정을 내렸더라도 비아디 내부의 관련 조직과 협력업체를 움직이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스피드로 새로운 배터리를 생산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산업화와 수출의 모든 것을 걸었던 박정희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고 주무장관으로는 포항제철 건설을 맡았던 박태준 회장 그리고 기업인으로는 정주영 회장 같은 결단력과 직관력이 있는 창업자 그리고 일하기 위해 살았던 6, 70년대를 풍미했던 인생의 선배들 이런 조합이 있어야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조합 중에 아직 남아있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삶의 방식과 철학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지금 그때로 회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내릴 결론은 무엇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놀라운 성장률로 치고 나가고 있는 비아디가 가진 기술적 경쟁력은 셀2팩 기술이었으며 빠르고 과감한 결정, 그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들이 최근 발표한 초고속 충전 배터리도 결국 얇으면서도 용량이 큰 배터리가 열 방출에 유리한 장점에서 비롯된 파생 기술입니다. CATL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원계 배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배터리 3사의 기술이 여전히 중국 대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680 배터리의 빠른 생산은 그들이 내세우는 셀2팩 기술과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건식 공정의 빠른 도입은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LFP 배터리 시장 진입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공들여온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가 목표한 시기에 상용화된다면 그들이 주력해온 반고체 전지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중국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접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